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한 물체의 차이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물체는 보이고 어떤 물체는 안 보이는 걸까요? 빛의 비밀을 통해 그 원인을 알아보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투명한 물체들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시각의 형성 과정까지 밝혀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와,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한 물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 우와,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한 물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체들 중에는 투명한 것도 있고 불투명한 것도 있습니다. 투명한 물체는 빛을 통과시켜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지만 불투명한 물체는 빛을 막아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숨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물체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투명한 물체는 빛이 그 물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과정에서 빛의 경로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리나 물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빛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빛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반대로 불투명한 물체는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투명한 물체를 바라보면 그 물체의 색상이나 질감은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물체는 투명하고 다른 물체는 불투명할까요? 이 차이는 주로 물체의 구조와 재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리의 경우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빛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반면 나무나 금속 같은 불투명한 물체는 원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어 빛이 통과하기 어렵고 대부분 반사되거나 흡수됩니다. 또한 물체의 두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얇은 불투명한 물체는 그 두께가 적기 때문에 빛이 일부 통과할 수도 있지만 일정 두께 이상이 되면 빛이 전혀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 물체의 밀도나 색깔 역시 빛의 투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한 물체의 차이는 빛의 물리적 성질과 물체의 구조에 있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매일 보는 세상의 다양한 물체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우리 주변의 사물과 자연을 관찰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투명한 물체를 통과할 수 있을까? 투명한 물체를 통해 빛이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빛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죠.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부분과 보이지 않는 여러 주파수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빛이 투명한 물체에 도달하면 물체의 구조와 성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투명한 물체는 일반적으로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원자나 분자의 배열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주로 분자 간의 결합이 약하여 빛이 지나갈 때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 유리와 같은 투명한 물체는 그 특성 덕분에 빛이 투과합니다. 빛이 투명한 물체를 통과할 때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빛이 투명한 물체 표면에 닿으면 일부는 반사되고 나머지는 물체 내부로 들어갑니다. 둘째, 물체의 내부로 들어간 빛은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와 상호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상호작용은 빛의 파장이 물체의 분자 구조보다 작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빛은 물체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셋째, 빛이 물체 내부를 통과하는 동안 원자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만 이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빛은 투명한 물체의 출구에서 다시 나와 우리의 눈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명한 물체를 볼 때 그 물체는 그대로 보이지만 그 안의 구조나 성질은 관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투명도는 물체의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물체는 아주 투명하게 보일 수 있고 다른 물체는 약간의 혼탁함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매우 투명하지만 우유는 불투명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원리 때문입니다. 결국 빛이 투명한 물체를 통과하는 과정은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명한 물체가 우리 일상 속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물리적 원리와 관련이 있죠. 이러한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왜 어떤 물체는 보이고 어떤 물체는 보이지 않는지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물체는 왜 빛을 막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빛의 성질과 물체의 구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빛은 전자기파로
다양한 파장을 가지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그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빛이 물체에 닿으면 일어나는 현상은 크게 투과, 반사, 흡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물체는 주로 두 가지 이유로 빛을 막습니다. 첫 번째는 물체의 구조입니다. 불투명한 물체는 밀도가 높고 원자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빛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나 금속과 같은 물체는 그 내부 구조 때문에 빛이 통과할 수 없죠. 이 경우 빛은 물체와의 상호작용에서 대부분 반사되거나 흡수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물체의 색상과 성질입니다. 불투명한 물체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 파장은 반사하여 색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사과는 파란색이나 녹색 빛을 흡수하고 빨간색 빛만 반사하여 우리가 빨간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체의 색상은 특정 파장의 빛을 막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투명한 물체가 빛을 막는 과정에서 흡수된 에너지는 열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투명한 물체를 손으로 만졌을 때 그 물체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흡수된 빛이 열로 변환되는 과정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불투명한 물체가 빛을 막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측면입니다. 이처럼 불투명한 물체가 빛을 막는 이유는 물체의 구조와 성질, 즉 물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으며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물질과 빛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왜 어떤 물체는 보이지 않는지를 탐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호기심이 더욱 충족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투명한 물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투명한 물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리컵, 물병, 그리고 유리창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빛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우리가 그 뒤쪽의 사물들을 쉽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유리컵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컵에 물을 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찬 유리컵은 투명하기 때문에 물의 색깔과 컵의 형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리의 분자 구조가 빛을 잘 통과시키기 때문인데요. 유리는 대개 고체 상태에서 매우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어 빛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페트 물병은 가볍고 투명하여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병의 소재가 빛의 경로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있는 물이나 음료를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투명한 물체는 우리가 음료를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유리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리창은 집이나 건물에서 빛을 내부로 들여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자연광을 받아들이면서도 외부의 시각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내에서도 밖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리창은 또한 단열 효과를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투명한 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 렌즈나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용기, 그리고 투명한 비닐봉지도 있습니다. 안경 렌즈는 시력을 교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이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투명한 물체들은 빛의 통과를 허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물체들의 존재 덕분에 우리는 색상과 형태를 쉽게 인식하며 물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물체들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각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놀라운 과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자. 시각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중요한 감각입니다. 그렇다면 시각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우리의 눈은 단순한 카메라와는 다릅니다. 눈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어 이들이 빛을 받아들여 신호로 변환합니다. 먼저 눈의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은 망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망막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인데요. 간상세포는 어두운 환경에서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원추세포는 색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망막에서 수집된 빛의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보는 이미지로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이 무척 빠르게 이루어져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뇌가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한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빛의 특성과 물체의 성질을 기반으로 한 신경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시각은 단순히 빛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지, 그 형태와 색깔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물체가 주변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인식은 우리의 경험, 기억, 그리고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시각은 단순한 감각 이상의 것이며 이는 우리의 인식 세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에서 우리는 다양한 물체를 관찰합니다. 투명한 물체는 빛을 통과시키고 불투명한 물체는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여 시각적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우리는 물체의 존재를 감지하는데 이는 물리학적 법칙, 즉 빛의 전파와 물체의 성질에 기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의 형성 과정은 단순히 빛이 눈에 들어오고 뇌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학습한 것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과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과학TV와 함께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한 물체의 차이를 알아보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